북한군이 지뢰를 새로 매설하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요즘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나를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북한 주민들 보기에도 우리가 아무리 독재 체제지만 열몇 살짜리한테 군을 지도하는 후계자는 김주애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자, 올해 북한에서 태양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과 더불어 나타나는 게 뭐냐? 김정은을 태양으로 지칭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으로 지칭되는 김일성을 일정 부분 지우고 김정은이 태양으로 부상하고 싶어한다. 김정은이 김일성을 넘어서고 싶어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스프 컨트리부터 SBS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5월 21일 날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이라는 게 열렸는데 이때 건물 외 벽에 김일성, 김정일과 함께 김정은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린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린 건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김정은의 초상화까지 3대가 나란히 걸린 초상화가 공개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즉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얼마 전에 끝난 6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 초상휘장이 등장을 합니다. 노동당 전원회의에 나온 간부들을 보니까 김일성, 김정일 얼굴이 들어있는 배지 이걸 주로 달고 다니는데 이게 김정은 초상휘장으로 바뀌었어요. 김일성, 김정일 배지 대신에 김정은의 배지를 단다. 이거는 김일성, 김정일을 넘어서서 김정은이 독자적인 리더십을 훨씬 더 강화해 가고 있다. 이런 징표로 읽히는 거죠. 올해 3월 15일에 김정은 부녀가 항공육전병 훈련을 참관을 했습니다. 이 항공육전병이라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수부대 훈련을 참관을 한 거예요. 근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날 하늘에서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던 것 같아요. 수송기에서 북한 군인들이 뛰어내리자마자 낙하산이 거의 수평으로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낙하산들이 엉키면서 낙하산들이 펴지지 않은 채 지상으로 떨어지는 군인들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 왜 훈련을 강행을 했느냐라는 거죠. 이 3월 15일 날 김정은 부녀는 오전에는 이 공수부대 훈련을 참관을 했고요. 오후에는 강동종합온실 준공식이라는 데에 참석을 합니다. 이 행사에도 김정은 부녀가 참석을 하거든요. 이날의 행사에서 지금 후계자로 얘기가 되고 있는 김주애의 위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전 활동들이 포착이 됩니다. 북한군 장성들이 쭉 보고 있는 이 참관대 한 가운데서 김주애가 망원경으로 훈련을 지켜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북한군 장성들이 서 있는 가운데에서 망원경으로 훈련을 참관한다. 이거는 최고 지도자가 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 행동을 김주애가 함으로써 다음 후계자는 군을 지도하는 후계자는 김주애다. 이런 이미지를 만든 측면이 있고요. 또 강동종합온실 준공식에 갔을 때 북한 매체들이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향도의 위대한 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강동 종합 온실을 돌아보셨습니다. 여기서 이 향도라는 표현, 길을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인도해 간다는 거니까 결국 북한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뜻인데 지금까지 북한 매체에서 향도라는 표현은 조선노동당 또는 최고 지도자한테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향도라는 표현을 김정은뿐만 아니라 김주애에게까지 썼다는 건 장차 북한을 이끌어갈 지도자는 김주애다라는 선전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김주애가 공수부대 훈련 이후에 2개월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독재 체제지만 열몇 살짜리한테 훈련 보여주려고 군인들이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북한 주민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할 거고 소문이 퍼져가면 그러니까 북한도 그걸 의식해서인지 2개월 정도 김주애가 공개석상에 드러나지 않아요. 5월 30일에 있었던 김정은의 초대형 방사포 사격 지도 현장입니다. 김정은이 이날 군부대 훈련을 지도를 했는데 북한 매체의 보도를 보면 이날 김주애가 동행한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들을 쫙 보다 보니까 모니터 화면에 김주애 모습이 살짝 비친 게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 김주애가 김정은의 현지 지도에 동행을 했는데 일부러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김정은의 딸이
갔는데 왜 보도를 일부러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두 가지 포인트에서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김주애가 공개석상에 등장하고 나서 김정은을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죠. 그러면서 김정은의 유력한 후계자는 김주애다 하는 정도까지 이제 가 있는 거고요. 김정은의 후계자는 여동생인 김여정이 아니라 자식인 김주애한테 간다. 이런 것도 대내외에 어느 정도 공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노출에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이제 열 몇 살 정도밖에 안 된 얘를 후계자라고 해서 데리고 다니는 게 북한 주민들 보기에도 그리 과히 좋아 보이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두 번째 포인트는 김주애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김정은의 현지 지도에 안 따라다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김정은의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던 유학생들에게 북한 당국이 최근 소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뭐 조직 책임자한테 그게 눈에 띄었어요. 그건 좀 들어가서 엄격하게 총알받을 수 있죠. 북한이 지금 주민 통제를 강화한다라는 게 사상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한류에 빠져 있는 청년 세대나 중장년 세대의 어떤 머릿속 생각을 바꾸겠다. 그래서 예전처럼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절대 충성하는 쪽으로 머리를 뜯어 고치겠다는 측면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 민간단체가 입수한 북한 내부의 동영상 교육 자료를 보면 고급 중학교 학생, 즉 우리식의 고등학생이 남한 드라마 유포했다는 이유로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외래문화에 유혹돼서 번결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에 따른 조치인데요. 북한이 최근 들어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평양문화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이른바 3대 악법을 만들어서 남한 드라마, 영화, 노래 듣고 보고 유포시키고 남한 말투 배워주고 이런 거 하면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엄청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은 그런데 실제로 정말 죽이기까지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올해 북한 인권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남한 드라마 유포하고 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 당한 사례를 봤다라는 탈북민 증언이 수집이 됐습니다. 보다가 현찰에서 걸리면 총살까지 하는 그런 감회가 너무 막 심해졌고 19살, 20살, 23살 애들도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말고도 전방위적으로 남한 문화를 단속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결혼식 날 신랑이 신부를 업거나 신부가 흰 드레스를 입어도 반동이다. 이런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남한 문화 따라한다는 거죠. 남북관계 단절 조치에 나서면서 한류에 빠져들고 있는 청년 세대, 중장년 세대가 한류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또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남북을 적대적인 교정국 관계로 규정을 하고 나서 남북관계 단절 조치를 계속하고 있죠. 뭐 경의선, 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깔고 철로를 아예 철거해버리고 가로등을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또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비무장지대 군사분기선 인근에서 북한군들의 작업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를 새로 매설하고 거기를 풀을 다 쳐가지고 황무지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북한군이 남쪽으로 귀순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뢰 매설하면 휴전선 넘어가기 어렵죠. 그리고 수풀이 우거져 있으면 북한군이 숨어서 내려오기를 감시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풀을 다 치워놓으면 잘 보일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이 남북관계 완전 단절 조치에 나서면서 휴전선에서도 혹시라도 북한군이 남쪽으로 넘어가거나 하는 이런 조치를 차단하기 위한 단절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뢰나 불모지 작업 또 전술도로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계속 이제 자기의 그 우상화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주민들의 이 진짜 먹고 사는 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지금 뭐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 건가요? 김정은은 뭐 일단 본인 생각으로는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안 좋으니까 올해 들어서 김정은이 북한 대내 정책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또 발기하고 있는 정책이 지방발전 정책입니다. 이른바 지방발전 20곱하기10 정책. 매년 전국의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 옷 공장
식료품 공장 이런 걸 만들어서 10년 안에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해로 실제 20개 지역에서 공장이 건설되고 있어요. 전국에서 군인 수만 명이 투입돼서 20군데에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휘관들, 군인 건설자들이 우리 당의 수건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총풍기하여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건 공장이 완공되면 공장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공장은 중앙에서 건설해 주는데 운영하는 건 지방의 행정경제 일꾼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행정경제 일꾼들이 운영을 못해서 물건을 못 만들어내면 그거는 죄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처벌받는다라는 경고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이 경공업 공장의 원료는 기본적으로 다 밭에 작물을 심어서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판 파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의 각 지역별로 중앙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오니까 원료 부지를 확보하는 게 큰 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공동묘지까지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대북 소식통은 파묘된 묘지의 유골들은 가족들이 산에서 화장하거나 당국이 일괄 화장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원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할당을 줍니다. 씨를 주고 가을에 수유나무 피마주 얼마씩 받쳐. 근데 어디다 심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되게 산에 불법적으로 개간한 토지, 소토지라고 부르는 거기에 옥수수 같은 거 심어서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고 먹고 삽니다. 옥수수 심던 자리에다가 수유나무 피마주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옥수수 심을 땅이 줄어드니까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같은 독재 체제에서는 김정은이 한마디 하면 토를 날 수가 없잖아요. 김정은은 뭐 어떤 대대적인 공장 건설을 통해서 지방 주민들의 생필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난관이 있고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보고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내년 지나가면서 어떤 식의 부작용들로 드러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올해 북한이 수차례에 걸쳐서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살포를 했죠. 자, 근데 이제 우리 통일부가 오물풍선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분석을 해봤어요. 소위 쓰레기를 모아서 보내는데 뭐 양말, 뭐 장갑, 마스크 이런 부설기가 왔는데 양말은 보니까 몇 번씩 꿰맨 거, 그리고 장갑, 마스크도 옷감을 덧대서 만든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퇴비 같은 흙도 막 집어넣어서 보내는데 그 토양에서 기생충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 유전자도 검출이 된 걸로 봐서 이 기생충이 인분에서 유래된 걸로 보인다라고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북한은 비료가 부족하잖아요. 화학 비료가 부족하니까 인분을 퇴비로 많이 활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요. 90년대 중반에 이른바 고난행군 시기라는 게 있었죠.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들이 북한 당국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배급제 국가잖아요. 당시만 해도 북한 주민들이 국가에서 먹을 걸 해결해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들이 거치면서 요즘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나를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의 다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다만 올 들어서 갈수록 또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가 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북한의 추세는 경제 부분에서도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맘대로 장사하고 물건 사고 파는 거를 계속 당국이 통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식량 부분도 예전에는 장마당에서 자유롭게 소통이 됐는데 지금은 양국 판매소라는 곳에서 북한이 식량을 다루고 다른 곳에서는 식량 판매를 금지시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량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진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북한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은요. 자,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올해 상반기에만 한 63차례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 이 63차례의 공개 활동 중에 군사 분야 활동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 상반기 63차례의 공개 활동은 2017년 이후에 가장 많은 횟수에 해당됩니다. 이건 뭐냐? 김정은이 상당히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시기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발전되면서 사실상의 대북 제재가 무력화되고 있죠. 러시아가 필요한 거 다 줄 테니까. 그리고 이제 필요한 기술 지원도 받고 있고요. 6월에 있었던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만족을 김정은이 표시를 했습니다. 농사도 어느 정도 잘 됐고 건설 분야 성과도 있고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 많은 공개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과 한편으로 이런 자신감 속에 김일성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김정은 자신의 독자적인 리더십을 강화해 가려고 했던 시기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쪽 한편으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먹고 살기 힘든 민생고는 여전하다라는 게 올 상반기 북한의 상황으로 종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양회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박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